깊은 밤, 충청도 작은 마을의 한 집. 은퇴 교사 박정호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요즘 이상하네. 지영이가 왜 자꾸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지? 정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섭니다. 계단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네. 불빛이 새어나오는 다락방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호는 계단 아래에서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입니다. 종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저게 뭐지? 뭐를 보고 싶다는 거지? 지영의 흐느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제발, 딱 한 번만. 깊은 밤 며느리의 은밀한 속삭임. 정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뒷걸음질 칩니다. 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 정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다락방에서 며느리 지영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충청도 작은 마을에 자리한 박정호의 집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정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자꾸 며느리 지영을 바라봅니다. 준혁아,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정호가 평소처럼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불안감이 묻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지영아, 나 먼저 간다. 준혁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하며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영이 부엌에서 밝게 대답하지만 정호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은 급히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봉투를 품에 꼭 안습니다. 정호가 신문을 살짝 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또 다락방에 올라가는군. 정호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립니다. 지영은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늘도 편지를 써야지. 지영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작게 속삭입니다. 다락방 문이 조용히 닫히고 정호는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천장을 응시합니다. 몇 분 후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어요. 지영의 애절한 목소리가 다락방에서 새어나오고 정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큰 아픔을 담고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호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지영이 저 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정호가 걱정과 의구심을 담아 중얼거립니다. 1시간이 흐르고 다락방 문이 열리며 지영이 내려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아버님, 점심 준비할게요. 지영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지만 떨리는 음성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합니다. 정호는 며느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지영아, 몸은 괜찮니? 정호가 걱정스럽게 묻자 지영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머뭇거립니다. 네? 네, 괜찮아요. 아버님. 지영이 급히 부엌으로 몸을 돌리며 대답합니다. 정호는 다락방 입구를 다시 한번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마음속 의구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 애절한 목소리가 지간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호는 마당으로 나와 빨래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정호가 혼잣말을 하며 빨래를 하나씩 걷어내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정호가 무릎을 꿇고 그 조각들을 주워봅니다. 이게 뭐지?
정호가 의아해하며 종이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하고 찢어진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정호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며 글자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돌려달라. 이게 무슨 뜻이지? 당황스러운 정호가 중얼거립니다. 다른 조각에서는 제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영이 급히 현관으로 향하며 소리칩니다. 정호는 재빨리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섭니다. 어디 가니? 정호가 마당에서 큰 소리로 묻지만 지영은 이미 문을 나서며 대답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정호는 지영이가 작은 봉투를 단단히 쥐고 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해. 따라가 봐야겠어. 정호가 결심하듯 혼잣말을 합니다. 정호는 모자를 쓰고 조심스럽게 지영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지영은 시내 중심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며느리를 미행합니다. 저기 은행 쪽으로 가는군. 정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지영은 은행 앞 ATM기 앞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 후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정호는 전봇대 뒤에 숨어 지영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지영이 불안해하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영은 인출한 돈을 세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빚에 쫓기는 건가? 아니면 정호가 걱정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지영은 돈을 봉투에 넣고 다시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데 지영이 초조해하며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정호는 점점 커져가는 의혹을 안고 며느리를 따라갑니다. 지영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봉투 안의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누군가 협박을 하는 건가? 정호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지영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정호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정호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정호는 지영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거실 창가에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문 앞에 낯선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정호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립니다.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커튼 뒤로 몸을 숨깁니다. 윤지영 씨 맞으시죠? 남자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영이 현관을 나서며 남자를 마주합니다. 정호는 지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어 뭔가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요. 남자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영은 더욱 움츠러들며 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정호는 담장 뒤로 몸을 숨기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봉투를 남자에게 건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번 달분이군요. 다음 달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닫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설마 다른 사람과 얽힌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진 정호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남자가 떠나고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 이제 한 달은 괜찮겠지. 지영이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지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돌아갑니다. 정호는 커튼 뒤에서 나와 머리를 감쌉니다. 아니면 아들을 속이고 뭔가 대출이라도 받은 건가? 정호가 상상하기 싫은 생각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정호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믿고 싶었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준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아직은. 정호가 중얼거리며 천천히 지영이 올라간 다락방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그 방이 더욱 의심스럽고 무서운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지영은 누구와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정호는 밤잠을 설치며 지영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영이 또다시 봉투를 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는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지영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정호는 신문을 들고 있는 척하며 대답합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정호가 태연한 척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영이 나간 후 정호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몰래 뒤따라 나섭니다. 이번엔 꼭 알아내겠어. 정호가 결연한 마음으로 중얼거리며 지영의 뒤를 따릅니다. 지영은 시장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아니잖아. 거짓말을 했구나. 정호가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지영은 마을 외곽의 작은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따라갑니다. 성당 입구에 도착하자 지영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성당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정호는 성당 담장벽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어. 지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성당 마당에는 초라한 나무 벤치와 그 앞에 작은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표지석 앞에는 하얀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게 뭐지? 누구 무덤인가? 궁금한 정호가 중얼거립니다. 지영은 표지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내 표지석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미안해. 사랑하는 민수야. 늦어서 미안해.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표지석에 대고 말합니다.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사랑하는 민수? 정호가 지영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혼잣말로 되뇌이는 순간 정호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민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또 왔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지영이 표지석을 어루만지며 울먹입니다. 정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정호의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 타래처럼 복잡해지면서 아들 준혁이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아들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혁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정호는 정말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다운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것이 있는 듯한 준혁의 복잡한 표정을 보면서 정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본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22살이었을 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깊었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고
지영은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단풍이 아름다웠던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3살 때부터 글자를 깨우쳤고 엄마가 퇴근하면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 보여주곤 했습니다. 민수가 그려준 그림 속에는 항상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그린 그림들을 소중히 간직했고 아직도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특히 편지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툴렀지만 지영에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라는 편지를 자주 써주었습니다. 지영은 그 편지들을 보며 힘든 육아와 직장 생활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코피를 흘리고 쉽게 멍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활발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지영은 민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지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민수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민수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지만 민수는 여전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지영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민수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치료 끝에 잠시 호전되는 듯했던 민수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해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는 지영의 품에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민수를 잃은 후 지영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준혁을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지영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인이 이미 한 번의 깊은 상처를 겪었다는 사실에 과연 준혁이 그 무거운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 연민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온 힘을 다했던 지영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며느리의 고통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영이의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결혼해라. 정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지영을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보살펴야 할 또 다른 딸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준혁과 결혼했지만 민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민수와의 추억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런 지영이가 지금 성당 마당 구석에 있는 민수의 표지석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호의 마음은 의심에서 깊은 연민으로 바뀌었고 이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성당 마당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영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지영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정호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지영이 당황하며 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지영아, 이게 다 뭐냐?
정호가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을 망설입니다. 정호는 표지석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민수, 이 아이가.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영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정호는 말없이 지영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매일 다락에서 민수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태워서 하늘로 보내요. 민수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영이 흐느끼며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다락에 올라가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났었구나. 정호의 머릿속 헝클어진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정호가 궁금해서 묻자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고르며 대답합니다. 그 돈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지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고백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정호는 지영이를 바라봅니다. 민수가 백혈병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도우면 민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영아, 내가 참 바보였구나. 정호가 자책하며 중얼거립니다. 정호는 지영의 떨리는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님께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호는 지영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이렇게 상처받은 착한 아이를. 정호가 속으로 되뇌이며 지영을 안아줍니다. 성당 마당에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은 민수의 표지석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지영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민수의 사진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좋은 엄마구나. 민수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정호가 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정호는 이제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